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강호 이탈리아와 4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새벽부터 붉은 악마들의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을 밝히는 등 경사노위 불참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됐다며 가짜뉴스를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 본토의 앞마당 벽인 쿠바에 도청기지를 건설하기로 쿠바와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도청기지가 가동될 경우 미국 남동부 전역에 도청이 가능한데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한낮에는 전국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승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응원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가은 기자,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U20 이탈리아와의 4강전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는 1시간 전쯤인 오전 6시에 시작돼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으로 후반전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이곳에 모인 12번째 태극전사들은 붉은 물결로 광장을 채우며 대표팀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제가 저번 8강전을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요. 4강전에 꼭 이겨서 결승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전반 1대0으로 한 점 차로 뒤지전 중 23분 이승원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렸을 때는 환호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경기는 오전 8시가 넘어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를 지나는 46개 버스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해서 30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인원도 종각, 광화문, 경복궁역은 평소보다 16명 늘어난 25명이 배치됩니다. 대표팀은 직전 대회인 지난 2019년 폴란드 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기록했었습니다. 오늘 이탈리아를 넘는다면 2회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신화를 쓰게 되는데요.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저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며 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주노총뿐 아니라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광양시에서 막루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간부 2사람에 대한 강경 진압이 문제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 2일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노총 제대산별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상정돼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킨다며 반대했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정식 안건과는 별개로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위원들 모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석방을 보증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노총의 강한 반발에도 대통령실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황재현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과잉이라고 지적한 지난달 31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진압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이 차선을 불법 점거했고 이틀의 시간을 준 뒤 경찰이 진압에 들어갔을 때도 노조 측이 먼저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인데 이걸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해할까라며 경사 노위를 유지하려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도 한 강연에서 한국노총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젊은 세대 중심의 한국노총 산별노조 등과 대화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심의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폭력 진압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노총은 당분간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올여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보다도 우려가 큰 원전 인근 어민들이 일본 내 원전을 담당하는 장관을 찾아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등 주변국의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180배나 초과한 1kg당 18,1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원전 인근 어민조합 대표단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을 만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일본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해양 방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した約束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に、なぜ福島から放出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은 핵 연료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을 위해 방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その廃炉を着実に進めていくためにもですね、処理水の処理処分これは避けては通れないものであります。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확산해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는데 일본 정부는 생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은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주변국의 불만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여야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또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도 전격 합의했는데요. 선관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지면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두고 선관위 문제 바로잡기, 반면 선관위 길들이기 시도라며 팽팽히 맞섰던 여야.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모두 다루는 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 향후 절차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관위 국정조사는 다음 주 중 조사 요구서를 낸 뒤 그 다음 주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특위도 또한 다음 주 중에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사 계획 등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여야는 앞으로도 물밑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에 이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최 전 함장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만난 직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권 수석 대변인이 사과했다면서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 표명과 당대표의 사과 등 5가지 요구사항이 적힌 문건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사흘 만에 권 대변인이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최 전 함장의 요구에 대해 권 대변인에게 정확히 듣고 논의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 발언을 하고 사과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 의심이 든다며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금. 그러면서 스스로 당직 사퇴를 하든 이재명 대표가 수석 대변인을 교체하든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례경 혁신이 자초로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론을 또 한 번 일축했습니다. 친명계는 새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영호 기자입니다. 자신이 임명한 혁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기 극복 방안을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은 건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와 노동 탄압 문제를 앞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189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소요죄, 내란죄 이런 걸로 처벌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명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새 혁신위원장 선임으로 사퇴 진화에 나섰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의원들을 향해 새 혁신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외부 인사로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오는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선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사태가 답이라는 비명계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을 이끌 적절한 인물 찾기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첫 번째 문턱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 아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은 지난 2011년 하나고 재학 당시 동기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특보의 아들은 학교폭력위원회 없이 전학을 갔는데 이 과정에서 MB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 특보가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정권 핵심 실세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특보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특보는 당시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며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져 졸업 후에도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내용을 담은 진술서는 과장됐고 효력이 없으며 전학 조치 또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이 특보가 김승류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을 뿐 학폭위를 열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 기괴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입장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재진과 유족들의 눈을 피해 어제 새벽 용산구청에 기습 출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집무실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업무에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취재진의 눈을 피해 기습 출근한 뒤 온종일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젯밤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하나 9시인가 그때쯤 본 것 같아. 머리가 이제 헝클어지고 그래서 무비장원에 잠깐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으셨어요? 이 비서분이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아침 일찍 구청 앞에 모인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 소식에 구청장실로 갔다가 직원들과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의원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철면피 같은 얼굴을 들고 다시 구청에 출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서울시청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10시 29분 서울시청 분향소를 출발해 이곳 국회까지 약 8km를 행진했습니다. 유족 측은 다음 달 1일까지 행진과 함께 출근 시간대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 사퇴 촉구 피켓팅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최근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이번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예술 창작소 지원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인물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 독점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마을예술 창작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예술 창작소 조성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육, 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도 정했는데 3개 단체가 차례로 맡았고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5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의 대표는 동일 인물 A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경쟁, 입찰 대신 다양한 평가 요소를 담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규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A씨와 함께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관련 조례를 어긴 겁니다. 특혜성 수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셀프 심사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이 더욱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오늘 4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 과거 서울시 보조금 운영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영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중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오늘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고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중남부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영남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23.9도에 그쳤지만 오늘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볕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에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까지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 입장을 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감사 부분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회의에서 감사 수용 불가 결론을 내릴 경우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가담한 일당 7명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경우 등 5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대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회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김가람 당 청년 대변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 3명이 경선을 치르는데요. 오후 2시쯤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산하단체인 금속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막은 것은 집회 자유를 제한한 행위라며 오늘부터 다시 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야간 문화제가 사실상 집회라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교통이 혼잡해지면 강제 해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순회역에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출근 중이던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평온했던 출근길이 10초 만에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는데 경찰은 기계 결함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시민들이 빼곡하게 탔습니다. 한 여성이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위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에 타 있던 시민들이 아래로 우르르 쏟아져 내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아래쪽부터 겹겹이 쌓이고 맙니다.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옆 난간을 뛰어넘어 탈출하기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평온했던 출근길이 사고 현장으로 바뀌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수인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에서 9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안 탄 사람들을 끌어당겨주고 하고 계셨어요. 이 사고로 시민 14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3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광장과 백화점이 붙어있는 이곳 지하철 출입구는 평소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출근 시간대 갑자기 벌어진 역주행 사고로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둥둥하죠. 불안하죠. 언제 또 사고 일어날까 이런 생각. 이 타겠어요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사고 당시 누군가 수동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조작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 결함이나 고장으로 주행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이 에스컬레이터는 한 달 전 실시한 정기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자주 이용했던 시민들은 수리하는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며 점검이 제대로 된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에 설치된 9m 길이의 승강기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된 기기였습니다. 사용한 지 15년째가 됐지만 점검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시행한 정기 검사에서 합격 결과를 받아 오는 7월 7일까지 검사 유효 기간도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10일 이뤄진 유지 보수업체의 월간 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건데 자주 왕래하던 이용객들의 기억은 다릅니다. 이거 맨날 통제된다니까. 올해도 한 10번은 봤어. 하행선만 오고 상행선 스톱시키고. 여기는 맨날 고장. 뜯어 고친다고 위에 뚜껑 열고. 뭐 자주 그러니까 그냥 또 오늘 또 일어나 보다 그냥 생각하고 또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더구나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기에 다른 역에 설치된 기기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와 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5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으로 유아인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5가지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 씨를 포함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이 지난 2월 미국에서 입국한 유 씨를 압수수색해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들을 확인했습니다. 4개월 정도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 유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은 물론 공범을 도피시키려고도 했다며 지난달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고 유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범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함께 입건된 의사 등 18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행정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며칠 전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2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인천 영흥도에서 60대 여성이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루질 사망 사고 3주 사이 인천에서만 벌써 4명째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해경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실종된 60대 여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1시간 만에 찾은 여성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여성은 갯벌에서 밤에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러 혼자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얕은 수심에 빠르게 밀려온 밀물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여성이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갯벌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돼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큰데도 이곳에선 여행객들의 야간 해로질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밤에 와서 지켜요. 쫓아가요. 우리네가 말리로. 저 큰 말 있는 데까지 쫓아가요. 인천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다 사람이 숨지기는 지난 5월 17일 이후 불과 3주일 새에 이번이 벌써 4명째입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해가 졌을 때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자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범죄도시 3의 관람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어제 본인의 SNS에 저도 범죄도시 3 보러 왔습니다. 팝콘도 3X 라지 사이즈 없나요? 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요. 영화 포스터 앞에서 팝콘을 들고 있는 마동석 씨. 팝콘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뚱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팝콘을 소중하게 안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파는 팝콘 중 가장 큰 사이즈로 보이는데 마동석 씨의 우람한 팔뚝 안에서는 미니 사이즈로 변신한 것 같죠. 사진을 본 팬들은 팝콘을 납치했네, 왜 귀엽죠? 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달 31일에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3는 개봉 일주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편에 이어 1000만 관객 돌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1년간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톰 홀랜드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연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 더 클라우디드 룸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프로듀서로서 촬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부담이 컸고 작품 속의 다중인격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실제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요. 또 해당 작품을 촬영하며 개인적인 삶이 붕괴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톰 홀랜드의 영화 더 크라우디드 룸은 1979년 여름 뉴욕 총격 사건에 연루돼 체포당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한 주류 판매점에 침입한 도둑이 절도에 실패한 뒤 머쓱하게 매장을 빠져나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판매점에 들어온 한 남성, 위스키와 콜라가 담긴 상자를 통째로 들고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해하며 이리저리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하더니 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상자를 계산대 위에 빠르게 올려놓는 어설픈 모습으로 황당함을 안겼는데요. 그런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직원은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다고요.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현지 시간 지난 6일 호주 서부 퍼스 인근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도둑이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대치동 소재 한 재수학원에서 밥을 먹은 학생 130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학생들과 급식실 관계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지난 5일과 7일 급식한 음식물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이어 우리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모두 어두운 상저, 하저 흐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훈 토론회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현재로서는 1.6%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7월 초에 공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이 1.5%로 낮추고 한국은행은 더 낮은 1.4%를 제시할 만큼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기존 전망치를 수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럼에도 경제 기조를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 체감 물가가 높다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과 가계 부채, 환율 등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비율 등 누중된 금융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금융 불균형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현실화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주택가격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은 물론 레고랜드 사태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신용 유동성 위기의 불씨도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부인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진돗개 백구 이야기 많이들 기억하시죠? 미국에서는 9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북이가 있습니다. 제 발로 나갔다가 붙들려 왔다는 점이 좀 다르네요. 17살의 프레드리카는 러시아 땅거북이로도 알려진 호스필드 종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제인이라는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귀여운 외모와 달리 시도 때도 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골칫덩입니다. 제인은 뒷마당에 울타리를 쳐서 거북이가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줬는데요. 하지만 거북이는 기어이 탈출구를 찾아 집을 나갔습니다. 거북이를 찾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400의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감감무소식이던 9개월. 결국 몇 집 건너 사는 7살짜리 이웃 꼬마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제인은 거북이와 재회하고 제보자도 $400의 보상을 받았다고요. 내년 열리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곳곳에서 올림픽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올림픽 기념 주화도 공개됐는데요. 그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플래시몹 현장 만나봅니다. 파리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가 흥겨운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자유의 모자를 형상화한 붉은 인형이 몸을 흔들자 아이들 역시 음악 소리에 맞춰 함께 흥을 돋우는데요. 프랑스 파리 교회 에피네 슈르센에서 약 400명의 어린이와 함께한 플래시몹 현장입니다. 내년 있을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비록 경기가 치러지는 곳은 아니지만 주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내년 올림픽도 멋지게 개최될 것 같죠? 본격적인 여름철, 거센 파도 찾아 이해변 저해변 돌아다닐 서퍼들 눈 번쩍 뜰 소식입니다. 바다도 아닌 강에서 제대로 된 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브라질 아마존 강으로 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는 서퍼들. 다소 탁해 보이는 물살이 위험할 것 같지만 그만큼 스릴도 있어 보이는데요. 포로로카라고 불리는 이 파도는 보름달과 초승달이 뜰 때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한정판 파도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바닷물이 상류로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진 포로로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으로 서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 유역 브라질 파라주에서는 이 포로로카 서핑이 문화유산이자 효자 관광상품 역할이 돼주고 있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본토와 가까운 쿠바에 도청기지를 건설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수넥 영국 총리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견제 공동 대응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세우기로 양국이 비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쿠바에 도청기지를 세우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에서 불과 160km 떨어져 있어 도청기지가 들어서면 미 남동부 전역에 전자통신을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도청기지 예정지나 실제 건설에 착수했는지는 소식통들이 공개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 조정관은 중국이 군사적 목적이 있는 전 세계의 인프라에 투자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미 국방부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That reporting, I can tell you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that is not accurate, that we are not aware of China and Cuba developing any type of spy station.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수출 통제는 중국이 대량 살상 무기의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doing more to prevent technologies that are invented and developed in our countries from being used for military or intelligence purposes by countries that do not share our values.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영향을 묻는 말에는 동맹이나 우방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또 정상회담 후 대서양 선언을 채택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붕괴된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댐 붕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전선에선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수문이 완전히 파괴된 카호우카 댐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댐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인근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침수된 건물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위성 사진에서는 댐 붕괴 전후의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Very difficult situation for people in Kherson right now because they are already suffering the consequence of the war for a long time. So it's a new dimension.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수몰 지역에 접근이 쉽지 않아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댐 붕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지만 양측의 교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공습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Війська не припиняють артилерійські удари саме по тій території, де здійснюється евакуація людей. На жаль, є поранені від цих. 러시아는 자포리자 남부 지역으로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Сегодня разведки противник был своевременно обнаружен, нанесен превентивный удар силами артиллерии, авиации и противотанковыми средствами. 우크라이나는 아직 본격적인 대반격이 개시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 안시에서 현지 시간 8일 흉기 난동이 벌어져 어린이 4명과 성인 2명이 다쳤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8일 오전 9시 45분쯤 프랑스 안시의 한 공원에서 시리아 국적 남성이 흉기로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중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봇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로봇이 국내 최초로 지휘자에 도전합니다. 오는 30일 국립국악과견악단과 로봇 지휘자 에버6가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 부제를 선보입니다. 에버6는 지휘자 최수열과 한 곡을 동시에 지휘하는 협업 공연도 펼치는데요. 로봇과 인간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기다려온 로봇 군단과 제작비 3억 원의 작은 영화가 맞붙습니다. 할리우드 대표 로봇 액션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가 5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이번엔 고릴라와 치타 등 동물 로봇 군단이 가세합니다. 또 망하기 일보 직전인 지역 축제를 무사히 개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타트업의 이야기, 코미디 영화 익스트림 페스티벌이 그제 개봉했습니다. 첫 장편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김재화 씨의 열연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국산차인 포니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포니 픽업, 포니 웨건 등 다양한 모델을 만날 수 있는데요. 포니가 탄생한 1970년대 수집품들과 또 당시를 재해석한 영상과 회화 작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중남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오늘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고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중남부에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영남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23.9도에 그쳤지만 오늘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9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토요일에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에는 최고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는 요즘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으로 강하고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